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면서 글로벌 바이오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내에서도 제약바이오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꼽고 육성 방안 모색에 갈 길이 바쁜데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바뀌는 R&D 환경에 대해 최영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올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주목할 만한 제도적 변화 무엇이 있을까요? 첨생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첨생법은 사람의 신체 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하거나 회복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 연구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시행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가 아니어도 대체 치료제가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희귀 난치 질환자에 대해 임상 단계의 첨단 바이오 의약품 사용이 가능하도록 임상연구 대상자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환자의 적정한 치료 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어 R&D와 운영 자금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다는 기반도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첨생법 시행으로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그동안 일본 등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위해 의료 관광을 떠났던 환자들은 연간 1만에서 2만 명, 환자 한 명당 약 1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첨생법 시행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전과는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첨생법 시행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기업들은 첨단 바이오 의약품 임상에 허들이 낮아져 반기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신속히 첨단 바이오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어 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확보에 유리합니다. 다만 일부 우려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첨생법은 첨단 재생 의료 실시와 첨단 바이오 의약품 허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들 간 유기적인 연계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국가 재원이 투입돼 첨단 재생 의료 임상 연구 데이터를 확보하고도 임상시험 결과만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규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임상 결과 외에도 임상 연구, 임상 시험 등 임상 현장의 모든 자료를 상호 연계할 수 있다면 산업계 투자 확대는 물론 의료기관의 연구, 치료기술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네, 이 첨생법 외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해 개선되는 R&D 정책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늘어난 예산인데요.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지난해보다 20%가량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상승률 8.2%의 2배를 넘습니다. R&D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인프라 확대에 가장 많은 3천억 원이 투입되고 바이오 헬스 신산업 육성에 2,500억 원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예산의 절반 이상이 R&D 생태계 혁신에 활용됩니다. 식약처는 신약 개발 허가 등 규제를 간소화합니다. 의약품 품목 허가 신청 때 제출하는 GMP 평가 자료를 기존 11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해 기업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기업과 대면 심사를 기존 3회에서 최대 10회로 늘릴 방침입니다. 대면 심사 확대는 신약 개발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줘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물론 이를 환영합니다. R&D 기조를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또 업계에서 R&D 역량 제고를 위해서 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게 더 있을까요? 네,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의 법차손 기준 완화, 국내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 타워 정립 등이 있습니다. 법차손이 자본의 50%를 초과한 애가 최근 3년 중 2회 이상 해당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규정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R&D 의지를 꺾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이 무산되면서 후속 조치 마련에 고심이 크다고도 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상징인 뱀의 해, 을사년 새해를 맞아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또 제약바이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해안이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